새벽 5시. 은영 서점의 유리문에 첫 햇살이 스며듭니다. 최은영은 어김없이 가장 먼저 눈을 뜹니다. 부산 항구에서 불어오는 짠 바람이 좁은 골목을 휘돌아 창문 틈새로 들어옵니다. 72세의 몸이지만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정확합니다. 물 한 컵을 마신 후 은영은 계단을 내려가 책방 문을 엽니다. 40년 된 나무 선반들이 삐걱거리며 인사를 건넵니다. 먼지를 털고 책들을 정리하는 손길이 익숙합니다. 한 권 한 권이 모두 그녀가 직접 고른 것들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해. 책들에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깹니다. 누군가 듣는다면 이상하게 여길 일이지만 은영에게 책들은 40년간 함께한 가족과 다름없습니다. 8시가 되자 첫 손님이 나타납니다. 항구에서 일하는 김씨 아저씨입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굵은 손이 특징입니다. 사장님, 어제 말씀하신 그 책 있나요? 네, 여기 있어요. 바다와 노인이죠. 은영이 건네는 해밍웨이의 소설을 받아든 김씨 아저씨의 눈이 반짝입니다. 글자를 많이 모르지만 책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은영은 그런 손님들을 위해 쉽고 좋은 책들을 따로 모아둡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책방이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김씨 아저씨가 나간 후 은영은 가게 앞을 쓸기 시작합니다. 골목 상인들과 눈인사를 나눕니다. 4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터라 이웃들과의 정이 깊습니다. 은영 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건너편 반찬 가게 사장이 손을 흔듭니다. 은영도 미소로 응답합니다. 이 골목에 하루가 시작됩니다. 10시쯤 부산대 학생들이 몇 명 들어옵니다. 전공서적을 찾는 이들과 소설을 고르는 이들이 섞여 있습니다. 은영은 학생들의 필요를 한눈에 알아챕니다. 문학 전공이시죠? 이 책은 어떠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40년 동안 책을 팔다 보니 사람 보는 눈이 생겼어요. 학생들이 웃으며 은영의 추천을 받아듭니다. 이런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후가 되자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가 찾아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이주노동자입니다. 은영은 그녀를 위해 쉬운 한국어 교재들을 준비해둡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이들 동화책도 있어요. 물론이죠. 이쪽에 따로 모아뒀어요. 마리아의 고향에 있는 자녀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은영은 책값을 받을 때도 마음이 따뜻합니다. 언어는 달라도 책을 통한 마음의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해질 무렵 책방이 조용해집니다. 은영은 낡은 의자에 앉아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매출은 많지 않습니다. 인터넷 서점과 대형 서점에 밀려갈수록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아들 민호입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드실 거죠? 지연이가 준비해뒀대요. 그래, 곧 올라갈게. 전화를 끊고 은영은 천천히 일어섭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나이가 들어감을 실감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문을 잠그기 전 은영은 다시 한번 책방을 둘러봅니다.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색이 바랜 책들, 손때 묻은 선반들, 수많은 이야기들이 스며든 공간입니다. 내일도 잘 부탁해.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2층 집으로 올라갑니다. 계단을 오르며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전화 통화 중인 것 같습니다. 요즘 카페 창업이 대세라니까. 이런 골목의 책방은 너무 구식이야. 은영의 발걸음이 잠시 멈춥니다. 하지만 곧 다시 걸음을 옮깁니다. 들은 척하지 않습니다. 40년간 쌓아온 것들을 함부로 평가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가족들과 마주 앉습니다. 손주들은 태블릿에 시선을 고정한 채 밥을 먹습니다. 민호는 스마트폰으로 업무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지연은 카페 인테리어 사진들을 들여다봅니다. 할머니 오늘 책 많이 팔았어요. 큰 손주가 문득 물어봅니다. 응, 좋은 책들을 좋은 사람들에게 전해줬지. 할머니는 왜 계속 책만 파세요? 요즘엔 다들 인터넷으로 사는데.
순진한 질문이지만 은영의 가슴에 작은 바늘이 꽂힙니다. 책은 특별해. 한 권 한 권에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거든. 하지만 손주는 이미 다시 게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대의 간극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은영은 홀로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골목의 네온사인들이 하나둘 꺼져갑니다. 40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시작한 책방이 떠오릅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변화의 바람이 거세집니다. 가족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나이든 짐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은영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책방을 처음 연 날의 사진입니다. 젊은 자신의 모습과 아직 어린 두 아들이 함께 찍힌 사진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일까? 혼잣말이 깊은 밤 공기에 스며듭니다. 내일 아침에도 어김없이 책방을 열겠지만 마음 한편에는 알 수 없는 변화의 예감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아침 8시. 은영이 책방 문을 열 때 위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민호와 지연이 아이들을 재촉하는 소리, 급하게 나가는 발걸음 소리가 이어집니다. 은영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봅니다. 엄마, 애들 아침 좀 챙겨주세요. 계단을 내려오는 지연의 목소리가 책방까지 울려 퍼집니다. 급한 걸음으로 현관을 나서며 던지는 말입니다. 어디 가는 거야? 카페 사업 설명해요. 늦으면 안 돼요. 대답은 이미 골목 밖에서 들려옵니다. 은영은 한숨을 쉽니다. 며느리의 카페 창업 열정이 날로 뜨거워집니다. 그럴 때마다 책방에 대한 시선은 더욱 차가워집니다. 손주 서준이와 서윤이가 계단을 뛰어 내려옵니다. 교복 단추도 제대로 채우지 않은 채입니다. 할머니, 우리 밥 줘요. 엄마가 또 나갔어요. 은영은 책방 정리를 멈추고 아이들을 돌봅니다.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고 토스트를 구워줍니다. 아이들은 급하게 먹으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할머니, 우리 학교에 북카페가 생겼어요. 거기 진짜 예뻐요. 서윤이가 스마트폰 화면을 들이밉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의 카페가 보입니다. 책도 읽고 커피도 마실 수 있어요. 할머니도 이런 거 하면 좋을 텐데. 그래, 예쁘네. 은영의 대답은 담담합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워집니다. 손주들에게도 자신의 책방은 이미 구식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 은영은 혼자 남은 식탁을 치웁니다.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지연이 자주 들르는 카페가 보입니다. 깔끔한 간판과 예쁜 화분들로 꾸며진 곳입니다. 10시가 넘어 민호가 나타납니다. 늦은 출근길입니다. 엄마, 죄송해요. 지연이가 너무 바빠서요. 괜찮아. 애들 챙기는 건 할머니가 할 일이지. 민호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책방에 잠시 앉습니다. 스타트업 운영으로 늘 바쁜 아들이지만 가끔 이렇게 어머니와 시간을 보냅니다. 엄마, 요즘 책방 어때요? 손님들 많이 와요. 예전보다는 적지. 그래도 꾸준히 찾는 사람들이 있어. 힘드시죠? 혼자 하시기엔. 민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그 걱정 뒤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음을 은영은 느낍니다. 아직은 할만해. 그래도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다 온라인으로 책을 사고.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은영은 묵묵히 듣습니다. 지연이가 카페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시대에 맞는 일인 것 같고요. 그런가? 엄마도 이제 좀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72세면. 말끝을 흐리는 민호를 보며 은영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가족들 사이에 결론이 난 이야기라는 것을. 생각해 볼게. 그것이 은영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민호는 시계를 보더니 서둘러 일어납니다. 그럼 전 회사 가야겠어요. 저녁에 뵐게요. 민호가 나간 후 책방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은영은 정리하던 책들을 내려다봅니다. 40년간 모은 보물들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그저 낡은 물건들일 뿐입니다.
오후에 단골 손님 김씨 아저씨가 찾아옵니다. 사장님, 어제 그 책 정말 좋더라고요. 다 읽었어요. 다행이네요. 이 책은 어때요? 은영이 새로운 책을 권합니다. 김씨 아저씨의 눈이 반짝입니다. 이런 순간이 은영에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사장님, 혹시 이 책방 문 닫으신다는 소문이 어디서 들으셨어요? 골목에서 그런 얘기가 돌던데요. 카페로 바뀐다고. 은영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상황입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제발 문 닫지 마세요. 이런 책방이 어디 있어요. 김씨 아저씨의 간절한 부탁이 은영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저녁 시간. 가족들이 모인 식탁에서 지연이 흥겹게 말합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 너무 좋았어요. 카페 창업 정말 전망이 밝대요. 그래. 어떤 얘기 들었는데? 민호가 관심을 보입니다. 요즘 카페는 단순히 커피만 파는 게 아니래요. 문화 공간이자 소통 공간이죠. 특히 이런 골목에는 아늑한 동네 카페가 딱이에요. 지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여기 위치도 완벽해요. 대학가 근처에 항구도 가깝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인테리어로 꾸미면 대박 날 거예요. 은영은 조용히 반찬을 집으며 듣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현이 갑자기 은영을 향해 묻습니다. 뭘? 카페 창업 말이에요. 솔직히 이제 책 파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카페로 바꿔야 돈이 되죠. 말이 끝나자 식탁이 조용해집니다. 아이들도 고개를 듭니다. 지연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민호가 아내를 말리려 하지만 지연은 계속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나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책방 운영이 힘드시잖아요.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야. 은영의 목소리가 차분하지만 단호합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몸도 편하시고 수입도 더 나을 텐데요.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해. 하지만 지연아, 그만해. 민호가 아내를 제지합니다. 하지만 이미 상처는 깊게 박혔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은영은 일찍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자니 며느리의 말이 계속 맴돕니다. 이제 책 파는 시대는 지났다. 카페로 바꿔야 돈이 된다. 40년간 지켜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의미해지는 순간입니다. 가족들에게 자신은 더 이상 존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시대에 뒤처진 고집쟁이 노인일 뿐입니다. 은영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책방의 간판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꺼지지 않았던 불빛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도 꺼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으로 부동산 시세를 검색해 봅니다. 생각보다 높은 가격이 나옵니다. 이 돈이면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아들의 사업도 며느리의 꿈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야 하나. 혼잣말이 깊은 밤을 가릅니다. 은영은 서랍에서 책방 개업 당시의 사진을 꺼내봅니다. 젊은 자신과 어린 아들들의 모습이 아련합니다. 그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책을 통해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꿈. 그 꿈이 40년을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들도 세상도 그 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은영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불을 끕니다. 내일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언가 결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새벽 4시. 은영이 잠에서 깹니다. 허리가 뻐근합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된 통증이 심해집니다. 일어나려 하니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이고. 작은 신음이 새어나옵니다. 72세의 몸이 한계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은영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허리를 주무릅니다. 겨우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온 후 거울을 봅니다. 야윈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흰머리도 늘었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정말 나이가 들었는지도. 6시가 되어야 계단을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늦은 시간입니다.
책방 문을 열며 은영은 한숨을 쉽니다. 오늘은 병원에 가봐야겠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책들을 정리합니다. 손님이 올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9시. 첫 손님인 김씨 아저씨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왔을 시간입니다. 은영은 문 쪽을 자주 바라봅니다. 10시가 넘어서야 부산대 학생 한 명이 들어옵니다. 사장님 문학개론 있어요? 응, 여기 있어. 책을 건네주며 은영이 묻습니다. 요즘 학생들도 종이책을 많이 사나? 전자책이나 중고서점을 더 많이 이용해요. 여기는 할머니가 친절하셔서 가끔 와요. 솔직한 대답이 은영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학생이 나간 후 책방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적습니다. 은영은 허리를 펴며 시계를 봅니다. 오후 2시. 병원에 갈 시간입니다. 동네 정형외과는 대기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은영은 번호표를 뽑고 기다립니다. 대부분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환자들입니다. 최은영님. 간호사가 이름을 부릅니다. 진료실에 들어가니 젊은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좀 진행됐네요. 나이를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많이 아픈가요? 지금 단계에서는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의사의 말이 은영에게는 선고처럼 들립니다. 혹시 일을 하시나요? 책방을 운영해요. 아, 서서 일하시는군요. 가능하면 오래 서 계시지 마세요. 무거운 것도 들지 마시고. 처방전을 받고 나오는 길에 은영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의사의 말은 곧 책방 일을 그만두라는 뜻입니다. 약국에서 약을 사고 집으로 향합니다. 골목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민호와 지연이 카페 앞에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은영은 골목 무퉁이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두 사람이 자신을 보지 못하는 위치입니다. 여기 정말 좋은 자리야. 카페 하기에 딱이야. 지연이 흥미진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런데 엄마 설득이 문제지. 어떻게든 해야죠.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엄마가 40년이나 하신 일인데. 그러니까요. 40년이나 하셨으니 이제 그만하셔도 되잖아요. 지현의 말이 은영의 가슴을 찌릅니다. 책방 팔고 전세금 보태면 우리도 숨통 트이지. 엄마는 반대 안 하실까? 이제 몸도 안 좋으시고 나이도 많으신데 뭐 어쩌겠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은영의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벽에 손을 짚고 버팁니다. 부동산에서 시세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요. 이 돈으로 카페 차리고 우리 전세 자금도 해결하고. 그래도 엄마한테 먼저 말씀드려야지. 물론이죠. 근데 어머니도 속으로는 힘드실 거예요. 요즘 손님도 별로 없으시고.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은영은 숨을 죽이고 서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럼 언제 말씀드리게요? 오늘 저녁에. 더 늦어지면 안 되니까. 알겠어. 두 사람이 집 쪽으로 걸어갑니다. 은영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골목을 천천히 걸어가며 은영은 생각합니다.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상황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묻는 것조차 형식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책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습니다. 더 이상 손님을 받을 기분이 아닙니다. 낡은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봅니다. 40년간 쌓아온 책들이 선반에 빼곡합니다. 손때 묻은 계산대, 색이 바랜 포스터들, 단골 손님들이 남긴 쪽지들. 모든 것에 세월의 흔적이 배어 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허리 통증보다 마음의 아픔이 더 큽니다. 저녁 시간. 식탁에 앉은 가족들의 분위기가 어딘지 어색합니다. 민호와 지연이 눈치를 주고받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은 어떠셨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허리 디스크래. 나이 들면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더라. 많이 아프세요? 지현의 목소리에 관심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은영은 그 관심의 진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무리하지 말라고 하던데. 그럼 책방 일이 힘드시겠네요.
지연이 기회를 잡습니다. 글쎄, 어머니, 사실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드디어 본론이 시작됩니다. 은영은 젓가락을 놓습니다. 무슨 얘기? 카페 창업에 대해서요.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데, 지현이 말하는 동안 은영은 조용히 듣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미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어머니 건강도 걱정되고 책방 운영도 힘드실 텐데 이참에 카페로 바꾸면 어떨까요? 내 생각도 좀 물어보고 결정하는 게 어떨까? 은영의 목소리가 차분합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다 정해놓고 하는 얘기 같은데. 순간 식탁이 조용해집니다. 지현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오후에 들었어. 너희들 대화. 민호와 지연이 당황한 표정을 주고받습니다. 어머니 그게 괜찮아. 이해해. 나도 이제 늙었고 시대도 변했으니까. 은영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지켜온 것에 대한 예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말을 마치고 은영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뒤에서 민호와 지연의 작은 다툼 소리가 들립니다. 방문을 닫고 혼자 남은 은영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책방에 간판불이 보입니다. 40년간 한 번도 꺼지지 않았던 불빛입니다.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봅니다. 그동안 모은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책방 수입으로는 넉넉한 노후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존중받을 권리. 스스로 결정할 권리. 그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것들에 대한 인정. 어떻게 해야 하지? 깊은 밤까지 은영의 고민은 계속됩니다. 건강도 문제고 경제적 현실도 무겁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것은 가족들의 무관심입니다. 새벽 2시. 은영은 결심합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40년간 지켜온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무언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방법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새벽 5시. 은영이 잠에서 깹니다. 어젯밤의 결심이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허리는 아직 아프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합니다. 책방으로 내려가 불을 켭니다. 40년간 지켜온 공간이 새롭게 보입니다. 단순히 지킬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갈 것으로.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작은 서점 성공 사례, 독립서점 운영법.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만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8시. 김씨 아저씨가 나타납니다. 사장님, 어제 일찍 문 닫으셨던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려고요. 새로 시작요? 책방을 좀 더 활기차게 만들어 보려고요. 김 아저씨도 도와주세요. 김씨 아저씨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죠? 주변에 책 좋아하는 분들 계시면 소개해 주세요. 여기가 사라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요. 항구에 일하는 사람들 중에 책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첫 번째 협력자를 얻었습니다. 오전 10시. 부산대 학생들이 찾아옵니다. 어제 온 학생도 함께입니다. 할머니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이 책방 궁금하다고 해요. 어떤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가 책을 정말 잘 추천해 주신다고요. 대형 서점에서는 못 받는 서비스라고. 그래? 고마워. 혹시 독서 모임 같은 거 여기서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두 번째 기회가 열렸습니다. 점심시간. 은영은 골목 상인들을 찾아갑니다. 언니 웬일이세요? 건너편 반찬가게 사장이 반갑게 맞습니다. 우리 골목을 더 활성화시켜보면 어떨까 해서요. 어떻게요? 책방에서 문화행사도 하고 각 가게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재밌겠네요. 저도 요리교실 같은 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골목 전체가 하나의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오후 2시. 마리아가 찾아옵니다. 선생님,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요. 응,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무슨 일이에요? 이 책방을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만들려고 해. 저도 도와드릴게요. 필리핀 친구들한테 한국어 공부하는 곳이라고 소개할게요. 정말? 네. 여기서 한국어 공부 모임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동반자가 생겼습니다. 저녁 무렵. 은영은 노트에 하루 종일 모은 아이디어들을 정리합니다. 독서 모임, 한국어 교실, 골목 문화축제, 작가와의 만남.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휴대폰으로 독립서점 관련 기사들을 찾아봅니다. 젊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작은 서점들이 성공하는 사례들이 눈에 띕니다. 나도 할 수 있어. 작은 독백이 책방에 울려 퍼집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의 분위기가 어색합니다. 어젯밤 일 때문입니다. 엄마 어제는 죄송했어요. 민호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괜찮아. 저희가 어머니 마음을 생각 안 하고 말했네요. 지연도 고개를 숙입니다. 아니야. 너희 말도 맞는 부분이 있어.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그래도 하지만 40년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어.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민호와 지연이 궁금한 표정을 짓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해 봤는데 책방을 새롭게 바꿔볼 생각이야. 어떻게요? 독서 모임도 하고 한국어 교실도 열고 골목 전체를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가족들이 놀란 표정을 보입니다. 엄마가? 왜? 못할 것 같아. 아니에요. 그런데 혼자서는 힘들지 않을까요? 혼자가 아니야. 오늘 하루 만에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벌써 여러 명 생겼어. 지연이 관심 있는 표정을 보입니다. 어떤 분들이요? 은영이 하루 동안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김씨 아저씨, 대학생들, 마리아, 골목 상인들. 저도 도와드릴까요? 지현의 예상 밖 제안에 식탁이 조용해집니다. 정말? 네. 카페 창업 준비하면서 마케팅이나 SNS 관련 공부 많이 했거든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고마워. 민호도 거들어줍니다. 저도 스타트업 일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비즈니스 모델 만드는 거라든지. 갑자기 가족이 하나가 된 느낌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 은영서점 2.0. 손주 서윤이가 고개를 듭니다. 할머니 그럼 인스타그램도 만드세요. 요즘 사람들은 다 인스타 봐요. 인스타그램?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서준이도 거듭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은영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분명 이런 변화를 응원해 주었을 것입니다. 밤 9시. 가족회의가 시작됩니다. 지현이 노트북을 열어 SNS 마케팅에 대해 설명합니다. 민호는 수익 모델에 대해 조언합니다. 아이들은 젊은이들의 취향을 알려줍니다. 1단계로 독서 모임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야. 언제부터 할까? 다음 주부터요. 제가 SNS에 홍보해 볼게요. 지현의 목소리에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시다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 밤 11시. 가족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간 후 은영은 혼자 책방으로 내려갑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은영 서점을 검색해 봅니다. 몇 개의 블로그 글이 나옵니다. 정겨운 동네 책방, 사장님이 친절한 곳.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좋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은영 서점 재생 프로젝트. 1. 독서 모임 운영. 2. 한국어 교실 개설. 3. 골목 문화행사 기획. 4. 온라인 홍보 활동. 5. 지역사회와의 협력. 하나씩 적어가며 은영의 마음이 설렙니다. 40년 동안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입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계획을 마무리합니다. 책방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낡은 선반들도 색 바랜 책들도 이제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0년은 준비였어. 이제 진짜 시작이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불을 끕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은영 서점이 시작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도 이웃도 단골 손님들도 함께입니다. 계단을 오르며 은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입니다. 위기는 기회였습니다. 포기할 뻔했던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방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책방을 내려다봅니다. 40년간 꺼지지 않았던 간판불이 오늘 밤도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불빛이 내일은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올 것입니다. 한 달 후, 은영 서점에 새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독서 모임이 열립니다. 김씨 아저씨와 부산대 학생들, 골목 상인들이 함께 모여 책 이야기를 나눕니다. 세대도 직업도 다르지만 책 앞에서는 모두 평등합니다. 이번 주 책은 어땠어요? 지현이 모임을 진행합니다. 카페 창업을 미루고 책방 활성화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는데 사장님 설명 듣고 이해했어요. 김씨 아저씨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책 읽는 재미를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는 마리아가 진행하는 한국어 교실이 열립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한국어를 배우고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여기서 공부하니 한국이 더 좋아져요. 마리아의 친구가 은영에게 인사합니다. 책방은 이제 단순한 서점이 아닙니다. 작은 국제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도 활발합니다. 서윤이가 만든 UNYOUNGBOKSTORE에는 매일 새로운 소식이 올라옵니다. 책 추천, 모임 후기, 골목 풍경들이 젊은 감각으로 소개됩니다. 할머니 팔로워가 1000명 넘었어요. 서준이가 신나게 보고합니다. 온라인에서도 은영 서점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전체도 달라졌습니다. 반찬 가게에서는 요리 교실이, 철물점에서는 목공 교실이 열립니다. 책방골목 문화축제라는 이름으로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는 작은 축제가 벌어집니다. 언니 덕분에 우리 골목이 완전 달라졌네요. 이웃 상인들의 감사 인사가 이어집니다. 은영은 겸손하게 웃습니다.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다 함께 만든 거죠. 어느 금요일 저녁, 가족들이 책방에 모여 앉습니다. 한 달간의 성과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매출이 30% 늘었어요. 민호가 장부를 보며 말합니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지연이 덧붙입니다. 수익보다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학교 친구들도 여기 오고 싶어 해요. 서윤이의 말에 은영의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언제든 와. 할머니가 좋은 책 골라줄게. 약속해요. 손주들과의 약속이 은영에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토요일 오후, 특별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지역 신문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골목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저를요? 네. 72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신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거든요. 인터뷰는 1시간 넘게 이어집니다. 40년 책방 운영 이야기부터 최근의 변화까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셨나요? 한 달 전이었어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거든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가족도 이웃도 손님들도 모두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걸. 기자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끄덕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80세까지는 현역으로 일하고 싶어요. 책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일주일 후 신문이 나옵니다. 일면에 은영의 사진과 함께 72세 할머니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제목이 큰 글씨로 실립니다. 그날부터 책방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기사를 보고 온 분들, 궁금해서 온 젊은이들, 응원하러 온 동년배 분들까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용기를 얻고 가요. 60대 여성이 은영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저희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30대 부부가 진지하게 묻습니다. 물론이죠. 함께하면 더 좋은 일들을 만들 수 있어요.
은영의 대답은 항상 따뜻합니다. 한 달 더 지난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이 책방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눕니다. 엄마, 처음엔 걱정했는데 정말 잘하고 계세요. 민호가 진심 어린 칭찬을 합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카페 창업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현의 고백에 은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너도 꿈을 포기한 건 아니야. 지금 하는 일도 충분히 가치 있어. 네, 알아요. 오히려 더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아이들도 변했습니다. 책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고 할머니와의 대화도 늘었습니다. 할머니, 저 커서 작가가 되고 싶어요. 서윤이의 말에 온 가족이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 좋은 꿈이네. 할머니가 응원할게. 할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죠? 서준이가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실 거야. 은영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지금 이 모든 변화를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저녁 무렵 혼자 남은 은영이 책방을 정리합니다.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로 붐볐던 공간이 고요해집니다. 서랍에서 40년 전 사진을 꺼내봅니다. 젊은 자신과 어린 아들들, 그리고 남편의 모습이 아련합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죠? 사진 속 남편에게 속삭입니다. 컴퓨터를 켜서 오늘 하루를 정리합니다. 독서 모임 후기, 내일 일정, 다음 주 계획까지. 72세의 일상이 이렇게 바쁘고 충실할 줄 몰랐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오늘 사진들을 올립니다. 독서 모임 사진, 아이들과 함께한 모습, 골목 풍경들.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달립니다. 할머니 멋져요. 용기 얻고 갑니다. 우리 동네에도 이런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읽으며 은영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자정이 넘어 모든 정리를 마치고 일어섭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프지만 마음만큼은 20대처럼 가벼웠습니다. 책방을 한 바퀴 돌며 내일을 준비합니다. 새로 들어온 책들을 진열하고 독서 모임 의자들을 정리하고 화이트보드에 내일 일정을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판불을 확인합니다. 40년간 한 번도 꺼지지 않았던 그 불빛이 오늘도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나고 소통하며 함께 꿈을 키워가는 곳입니다. 계단을 오르며 은영은 생각합니다. 위기는 정말 기회였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책방을 내려다봅니다. 내일 아침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책을 사러, 이야기를 나누러, 꿈을 키우러. 40년은 정말 준비였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소를 짓습니다. 은영 서점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72세 최은영의 두 번째 인생도 함께. 책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부산 항구 근처 작은 골목의 불빛은 오늘 밤도 많은 사람들의 꿈을 비추며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